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빗대 유시민 전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말인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초토화가 이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자신은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진 이야기가 결국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데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재수 좋게 들어간 박물관을 마음껏 활보하고 있는 코끼리가 박물관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모조리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수능을 5개월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지시에 입시 현장이 아수라장의 대혼란이 오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8.15 출국 전 심심했는가라며 지금 뭐 하자는 건가, 뭘 잘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기라도 하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수능 출제 불장난에 대한민국이 깜짝 놀라 대통령실과 교육부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불끄기에 나섰지만 이미 학생과 학부모의 머리는 새카맣게 전소됐다며 이같이 꼬집었습니다. 강 대변인은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입을 가졌다고 윤 대통령을 질타하며 경솔하고 즉흥적인 수능 난이도 발언으로 수능 준비에 매진해온 학생과 학부모들의 시간과 노력을 송두리째 부숴버렸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한 문자라도 틀리면 등급이 바뀌고 갈 수 있는 학교가 달라진다는 것을 대통령은 알기는 하나 아니 들어보기는 했는가라며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쉬운 수능 취지는 아니라고 부랴부랴 진화하려고 하지만 교육 현장은 이미 카오스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 대변인은 지난해에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돌발적으로 튀어나온 만옷의 입학 발언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윤 대통령을 거듭 질타하며 올해는 학생들의 인생이 달린 대입 문제를 두고 튀어나온 습관성 즉흥 지시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강 대변인은 국정전반 문외한인 윤 대통령, 복잡한 교육 문제를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 좀 하지 말라며 윤 대통령의 즉흥 국정으로 국민의 삶이 대혼란에 빠져 있다.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달 20에서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 참석자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또 혼란에 빠뜨리고는 부부가 쌍으로 또 해외여행을 즐기러 떠난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간들 온전할까요? 뭐하러 가는 겁니까? 가서 뭘 하겠다는 거죠? 또 혼자 앉아있으려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김건희 씨가 프랑스에 꼭 가고 싶답니까? 쇼핑은 한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3일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한 유시민 전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인터뷰가 사흘이 지난 지금까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 시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꺼내놓은 발언들이 계속 회자되며 명실상부한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이자 작가임을 증명해 보여줬는데요. 특히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60대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한 답변은 대한민국 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에 걸맞는 명쾌하고 통쾌한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낚시가 어렵습니까? 정치가 어렵습니까? 해보니까 둘 다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아, 할수록 네. 어렵습니까? 처음에는 좀 별거 아니네, 이렇게 네네. 할만하네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면 할수록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정치는 뭐 어떤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정치인은 어마어마한 감정 노동이 따르는데 이제 만인에게 호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는 정책이 또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인에게 호감을 받아야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미션이잖아요. 그래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51%라도 받죠. 그러니까 그 긴장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내 자아는 어디 가고 또 계속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욕망? 네, 그것이 이제 전면에 남게 되죠. 유 전 이사장은 낚시와 정치에 관해 해보니까 둘 다 할수록 어렵다며 처음에는 별거 아니네, 할만하네 시작하는데 하면 할수록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생각을 한 방에 정리했습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최근 방송된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낚시가 어려운가, 정치가 어려운가라는 시청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후 정치는 어마어마한 감정 노동이 따른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만인에게 호감을 받아야 하니까라는 이유를 내고는 만나는 사람에게 호감을 받아야 하고 내가 낸 정책이 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유 전 이사장은 만인에게 호감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51%라도 받는다면서 결국에는 정치인으로서 욕망만 남아 자아를 잃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 특유의 유머에 빵 터지고 말았는데요. 욕망만 남은 정치인이 자아까지 잃는 일이 정치라니 우프기까지 했습니다. 유시민에게 60대란? 60대는 제 생각에는 무대보다는 객석이 어울리는 시간.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한 살? 예. 예. 그러니까 제 생애 처음으로 저보다 젊은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무대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무대에 있어도 되지만 네. 그래도 마음은 객석에서 이렇게 좀 어둑어둑한 데서 네. 남 눈에 안 띄게 그거 구경하는 게 좀 편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객석은 그 무대를 보면서 즐겨야 되는데 어떻게 좀 무대를 보면서 즐기고 계십니까? 아, 그게 무대에서 공연되는 게 네. 꼭 반드시 그 즐거운 작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이제 슬슬 시동 거시네요. 아, 이제 슬슬 시동 걸어요. 때로는 뭐 부조리극이라든가, 그 어떤 범죄극이라든가, 또는 사극이라든가. 우리 사극 많이 보잖아요. 그 권력의 구중궁궐 안에서 내명부의 일과 조정의 일이 뒤섞이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저는 좀 지금 상영되는 작품은 그렇게 즐거운 작품은 아니어서 좀 우울한 마음으로 보고 있죠. 특히 유시민에게 60대란이라는 시청자의 질문에는 제 생각에는 무대보다 객석이 어울리는 시간이라며 제가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아 생애 처음으로 저보다 젊은 대통령을 만났다고 말하고는 이는 곧 자신이 무대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라며 마음은 객석에서 어둑어둑한 데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구경하는 게 편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유 전 이사장은 무대를 보며 즐기고 있나라고 진행자가 묻자 무대에서 공연되는 게 반드시 즐거운 작품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때로는 부조리극이나 범죄극 그리고 사극 등도 보게 된다고 말해 웃음을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상영되는 작품은 그렇게 즐거운 작품이 아니다라고 표현해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돌려가게 했는데요.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4월 MBC 100분 토론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함께 출연했었습니다. 방송에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이른바 조국 가족의 멸문지화로 불리는 검찰 쿠데타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겨눴던 홍 시장을 향해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조국 교수 가족을 공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수년간 묵혀온 듯한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2019년 10월 공정과 개혁을 말한다는 주제로 같은 프로그램에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자격으로 나섰던 홍 시장이 조 전 장관 사퇴를 놓고 가족 범죄단이라고 날을 세웠던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벌써 4년여 지난 일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건데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 감정으로 남아있었기에 지금 다시 소환하는 걸까요? 저 또한 그때의 그 기억과 감정은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그렇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조국이라는 기준의 잣대를 자신들은 이제와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이들의 모습에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이동관 아들은, 김기현 아들은 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